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란 말을 들은 지 오래고요. 야, 이거 김용남 의원님께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또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고. 반사다 반사. 자, 퍼니포 오늘은 특별 손님 김영남 전 의원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뉴스타파가 할 이야기에서 봉지혁 기자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나머지 고정 멤버 홍사원, 주진, 노영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할 얘기가 많은 날이야.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돼가지고. 많아요. 우선 김영남 의원님 어제 토론해 보시다가 반사 막 이런 거 올리면서 이준석 전문가로서 활약하시던데 일단 어제 토론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표현을 끌어올렸잖아요. 예. 인수 후보가 여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기한테 득점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세게 하면서 네. 본인의 선명성을 더 부각시키고 이른바 보수 진영의 어떤 대안 그러니까. 뭐 이런 거로 김문수 아니고 나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부각시켜서 뭐 말이야 이번에 뭐 자기가 승리하겠다고 하지만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 다음이라도 자기가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서 자기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건데 의도는 알겠는데 그 수단이 왜 그런? 아니 근데 정말 일종의 이준석의 재발견? 아니 저렇게 수준이 낮아? 그리고 너무 멍청한 전략 아닙니까? 너무 무식해. 아니 그리고 중간에 그 뭐예요?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이 있었으면 비상계엄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서 국회 해상권을 부여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는 자체가 이미 독재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4공화국하고 5공화국 헌법에 들어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없더라고. 근데 그걸 지적을 해줬으면 거기서 알아들어야지. 그게 내각제적 요소인데 뭐가 잘못된 거냐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르는데 아니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구나. 근데 나중에 그 소위 젓가락 얘기할 때는 아유 포기. 그러니까 왜 그런 전략을 들고 나왔을까? 나는 그걸 듣자마자 미쳤나? 그렇죠. 사실은 스스로 그게 자폭 버튼을 왜 이렇게 누르지? 정확한 표현이죠. 저도 좀 미쳤구나 완전히. 그러니까요.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건 뭐 전략이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인데 어제 또 저희가 그 성접대 리스트 그 공개를 했고 저희 어제 뉴스타파가 이명선 기자가 뜬금없이 그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다른 일로 마치 이명선 기자 오전에 국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한 달 반 동안 반론을 한 번도 안 하는데 오늘 한번 가봐라. 아하. 그리고 현장에 간 거예요. 갔는데 본인 뉴스타파 보도 질문은 답변하지 않겠다. 계속 이렇게 답변하다 왜냐면 뉴스타파가 도망갔잖아요. 네. 그 이준석 후보가 성상납 받은 거 아니냐 하는데 근거가 될 만한 장부. 장부를 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부가 두 개의 버전이 있어요. 보니까 검찰에서 있던 게 있고 법원에 제출된 게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이제 후속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이준석 성매매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증거부충분이기도 했고 공소시효 도가도 있었어요. 근데 진술만 있지 그걸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없다 그랬는데 당시에 그 접대했던 제공했던 분 있잖아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가 왔습니다. 2년치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이 다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김성진의 휴대전화에 지기현 판사가 갔던 유흥주점 샤르망의 대표 전화번호가 있고, 그래요? 샤르망 업소 소위 말하는 접객원들의 번호도 있고, 또 첼리스트 아시죠? 첼리스트 청담동 사건. 첼리스트 그 가게 미키 사장이란 분, 그분의 전화번호도 있고, 첼리스트 박모 씨 그분의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강남 일대 그러니까 좀 은밀하게 고위직들이 가는 유흥주점의 사장과 접객원들의 번호가 다 있어요. 문자에 수두룩해요. 유능한 분이네. 가게에서 결제 얼마 해달라고 뭐 445만 원 보내주세요 뭐 이러면서 뭐 그런 문자 수두룩한데. 자, 이제 그 디테일은 뉴스타파 가서 보시고 핵심은 뭐냐면 근데 긁혔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다 그 맥락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거 그냥 쓴 거 아닌데? 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네. 긁혀가지고
그렇게 급발진하였다?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박형광 기자하고 네. 저하고 초창기 명태균 게이트 나왔을 때 이준석 씨, 그 강야경 씨 얘기를 제가 듣고 자료도 사실은 확인을 했는데 이준석 씨가 명태균 씨랑 하면서 그 당대표 할 때부터 계속 둘이서 이 여론조사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한 내용이 있었었다. 그 얘기를 제가 그때 계속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박형광 기자도 그렇게 말했고 그랬더니 이준석 씨가 저한테 페이스북에다가 노영애 거짓말하지 말아라. 증거도 없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썼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건 드러나는 대로 확인해 주겠다라고 이제 하고서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그 이번에 봉지욱 기자 뉴스타파에서 나온 거기에도 들어 있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당대표 할 때 그 여론조사 왔다 갔다 했던 그 내용도 사실은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위기를 감지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이슈로 덮는 그런 예, 전략의 예, 일환이었을 수 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공격하는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자기가 여기에 지금 뉴스타파 열받은 거를 여기서 이제 만회해 보겠다라고. 만회가 되냐고. 근데. 아니 근데 그렇다고 바보짓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발등을 찍어요. 자기가 이게. 자기 스스로 아니, 망가뜨리는 아니 근데 거죠. 그냥 육성으로 막 터지는 미친놈 아니, 그냥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죠. 아니 누구도 꺼낼 수 없는 그런 혐오적인 발언을 그 TV 토론장에서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보는 데서 어떻게 대선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할 생각을 하냐고. 홍상훈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 사람이 주로 자주 보는 그 커뮤니티에서는 그거 갖고 좀 열광하고 있어요. 아니, 잘했다고. 그러니까 극우적인 젊은 남성 커뮤니티 그 안에서만 놀아서 그런 그걸 건지. 보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좀 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 그게 이준석 입장에서는 사실 철부지아니에요. 지금 어제 그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서는 그거에 열광하고 있어요. 난 도저히 납득이 거기서는 안 그게 가는데. 열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준석까지 좀 생각해야 되는지. 단일화 어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우리 김영남 의원이 항상 믿을 수 없다 끝까지 봐야 된다고 네. 하셨는데 이준석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단일화를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그런 입장이었는데 좀 계속 쳐다봤는데 어제 짧게 말해. TV 토론 끝나고가 디데이였어요. 아, 그래? 김문수가 이준석을 만난다. 그 자리에서 설득해서 데리고 간다. 아 TV 토론 끝나고 나서 네. 막판. 네. 그리고 집이 동탄하고 노원에 두 개가 있는데 양쪽 집에 어디로 가든 집에 간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노력을 다한다. 아 그렇게 짜고 있어서 택을. 이명박 지시도 있었죠. 자, 택을 짰어. 근데 짰어. 그런데 끝나자마자 김문수 후보가 갔는데 이준석이 피하고 거의 좀 메롱 수준이었다. 이게 워딩이에요. 메롱 수준까지 왔었어요. 그러면서 메롱하면서 도망가는 예, 타였다. 피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내가 오늘 저녁에 만나죠. 오늘 저녁에 단일화 협상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갈 줄 알고 하면서 집에 안 가고 다른 장소로 피해서 가서 빠그러졌다. 억울해졌습니다. 마지막 게 마지막 계획이 아직 사태가 남았잖아. 아직 몇 시간 몇 시간. 시간 단위야. 24시간. 시간 단위. 예. 그런데 어제가 디데이였고 어제 끝나고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양쪽에서 막판 남았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오히려. 오히려? 예, 단일화를 위해서 몇 가지만 제거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회견하고 나서 오히려 극적인 효과가 더해졌으니까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럴 수 어제 있지. 저녁 보고 어제 저녁에는 심야의 추격전도 추격을 하다가 스톱했어요. 아 차를 쫓아갔다. 네, 가다가 말았어요. 그리고는 새벽까지 노력을 다했는데 이준석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준석의 머리를 조금 분석해 보면요. 어차피 이재명 당선되면 국민의힘은 위원정당으로 해산된다. 그러면 우리 당만 남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대? 진짜로 그 얘기를 김영남 했어요. 의원님 이 가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위원정당 해산뿐만 아니라 국힘은 어차피 다음 총선까지는 끝까지 못 가요. 저 형태로는 친윤 친한이 어차피 싸워서 원수가 됐더라고 완전히. 예, 어느 한쪽은 뛰쳐나오게 나와야 돼 있어요.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삭기를 해도 되고 그것이다. 아예 원천적으로 위원정당으로 해산 심판이 되면 그야말로 그냥 다 걷는 거고. 이게 15%만 넘기고 버티고 있으면 된다. 예,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국힘이 너무 망가졌거든. 그건 그 작전도 충분히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어제는 그 단일화 가능성이 여전히 6대4로 높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준은 어떠셨어요? 많이 내려줘. 이제 점점 내려가긴 하죠. 그죠? 점점 시간 내려갈 단위로. 수밖에 없죠. 네. 이준석의 완주를 또
응원해야지. 너무 그러지 마. 퍼스트 펭귄이라고 본인을 표현하는데 아니 어제 그런 뭐 부적절한 발언 그것 때문에 김문수가 철회한 거 아닐까요? 야차 돌려. 야차 돌려. 왜냐면 지금 언론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난리가 더 났잖아요. 이제 이미 발언 당시에 그랬지만 그것들을 이제 좀 뒤늦게나마 인지를 했어요. 아니 그걸 예를 들어서 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폭탄 같은 이거를 그 자기들이 댓글로 분위기 반전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처음에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작전을 들고 나온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모든 캠프에서 모두 포기할 때도 김문수는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갔던 사람이 김문수 후보랍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람하고 손잡아가지고 얻을 이득이 없어요. 저 지금- 같으면 그만하겠어요. 아니 여론조사도 이렇게 들어가서 디테일을 보면 이준석 지지자들이 절대 안 가, 글로. 절대 김문수한테 아니 안 근데 이제 갑니다. 오늘 이런 조사 뭐 골든 크로스 됐다는 이런 이상한 거 많이 나올 거야. 말도 우리가 안 돼. 조사해 보니까 네, 안 우리 움직였어. 조사에도 뭐가 많이 붙었어. 야 여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네. 할 만큼 뭐가 붙었는데 그래도 우리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크게 못 움직이는데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자, 하여튼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던데 그거 딴 데 가서 여러분도 쓰면 안 돼요. 퍼스트 펭귄은 선구자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뛰어내린 펭귄. 그래서 그 뒤에 우르르 뛰어내리는 장면 보고 퍼스트 펭귄이 선구자다, 용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동물 행동학자들이 알아낸 거는 뒤에서 민 거래요. 진짜? 그래서 왜냐하면 밑에 바다 표범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밀어버리면 먼저 먹히니까. 먼저 잡아먹힌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안전해지기 때문에 와, 너무 퍼스트 무섭다. 펭귄은 잘못 알려진 겁니다. 아니 밀리든 어떻든 맨 앞에 설 사람은 아니에요. 샤워할 시간이 있는 사람인데 무슨 퍼스트 펭귄 말도 원래 안 저 됩니다. 말을 처음 쓴 게 좋아해요. 조선일보였을 거예요. 네. 퍼스트 펭귄. 다음에 중앙일보도 쓰고 저거를 지금 안 쓰잖아요. 그런 것 미국에서 때문에. 누구더라 무슨 하여튼 카네기 뭐 하는 사람이 조언을 하나요? 강연에서 쓴 말인데 나중에 동물 행동자들이 저거 잘못된 말이라고 저거 밀려서 떨어진 거라고. 진짜 잔인하다. 이준석 얘기 별로 의미 없는데. 네. 자 이제 의미 없는 것 길어 같아. 지금. 의미 있는 아. 저 압수수색과 CCTV 한덕수, 한덕수 세상모. CCTV에서 뭐가 나온 건데 한덕수를 후보로 세웠으면 출국금지 당했을 거 아니야 지금 그 선거. 아니지. 그러면 경찰이 안 아니지, 움직였지. 안 움직이지. 어제 뭐가 나온 거야 CCTV에서? CCTV에서 계엄 국무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계엄 국무회의 응접실에 CCTV가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앉아서 계엄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나왔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것까지는 안 나왔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 전에 응접실. 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윤석열 앉아가지고 회의했다고 하는 그거 전에 예. 회의도 아니고 5분 정도 앉았다고 하는 그 전에 대기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대기실에서 들어갈 때도 대기실을 가고 나올 때도 대기실이 있는데 자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은 문건, 서류를 받은 매우 중요한 핵심 종사자들. 그렇지. 그래서 나 안 봤다고 주장하지. 한덕수 나 몰랐다. 계엄 셋 다 안 봤다고 주장하지. 그런데 문건을 보고 계엄 포고령을 보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한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은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단수 관련된 서류. 저 이상민 서류는 더 많아요. 쪽지가 아니라 서류가 한 장이 아니라 몇 장입니다. 몇 장을 보는 이상민. 그리고 그걸 자기는 못 가지고 봤다. 저 멀리서 실컷 봤다고 그랬는데 그걸 들고서 보고 있는 장면이 있다고. 예, 그리고 어제 홍사훈 선배 지적했던 저기 최상목 계엄 때 전쟁 때 돈이 필요해. 그래서 최상목한테는 주고 최상목은 서류를 보고 자기는 보지도 않고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 누구하고 얘기하는 최상목. 아 서류를 보고 누군가 얘기하는 건 나온다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어제 뉴스토마토에서도 이게 저녁에 나왔잖아요. 네. 우리 그 홍사원 기자가 처음부터 의심했던 그대로네. 돈. 이렇게 맞출 때가 있어. 아니 아니 아주 잘 봐요. 잘해요. 손바닥에 법자 아직 안 썼어요 지금. 곧 자리 옮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에서 어저께 얘기 나온 게 그 아까 말한 대로 한덕수가 자신은 대통령 윤석열이 오고 나서야 계엄이 일어났다는 거 성판다는 걸 알았다고 했는데 그때 문건도 못 그 전에 봤다고 그랬죠. 문건을 갖다 보고령을 갖다 다른 국민들하고 공람했다. 항의하는 장면이 그렇지. 있었다. 그 CCTV에 그 2층 접견실에는 CCTV가 있었다는 걸 국민들도 몰랐다고 뉴스토마토가 그렇죠. 하는데 그게 뭐 비밀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는 곳에 있나 봐 어딘가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그 단수 지시 그걸 윤석열한테 받는 장면이 있더라.
그 외에 다른 장면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장면은 아마 그 저쪽 다른 데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단전 단수 장면 그 장면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CCTV는 화질이 좋아가지고 땡기면 다 보이거든요. 문건 대통령실인데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회의한 공간에는 CCTV가 없을 테니까 지금 응접실 것만 지금 포렌식에서. 응접실에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네. 보이지 않아서. 회의실에는 없는 거 맞아요? 난 모르지.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있어야 있어요. 돼요. 아, 네. 회의록도 다 남기게 돼 있는데. 그렇지. 있을 수밖에 없어. 아직 포렌식 과정인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더 많이 수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최상목도 봤다는 거잖아 지금 뭔가를. 네. 그리고는 최상목은 그날 12월 3일 11시 40분에 F4 회의를 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7시에 2차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간 거야? 우리 대한민국 F는 여기인데 여기서 근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중요한데 수방사에서 6개월 전에 계엄 6개월 전에 그래 은행 갔잖아. 한국은행 가가지고 야 니네들 설계도 내놔 이거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그게 아직도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수방 계엄군 나중에 계엄군이 되는 군인들이 그 한국은행을 가잖아. 그렇죠. 그 왜 갔는지 아직도 미스테리거든. 자 관봉이지.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돈이- 돈 달라고. 나중에 돈을 가져가려고 그랬던 것 그치. 같은데. 계엄 계엄되면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면 이게 그 법과 돈이 총알이 필요하다고 있어야 생각했어요. 되니까. 돈이지, 돈이 돈. 필요하다. 돈. 돈 얘기 총은 이미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총알 돈. 한국은행 관봉권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쌓여 있거든. 유통되기 전에 돈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지. 아니 그리고 그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열렸던 F4 회의에서 다른 얘기는 하나도 발표를 안 했는데 하나 발표했어요 그때.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는 푼다. 돈을 풀겠다는 그 내용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자기는 윤석열이 준 지시문 보지도 않고 뭐 2번인가 3번 접어서 갖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차관 줬다고 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F4A를 왜 그렇게 급하게 여냐고. 그렇죠.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강도가 사전 답사한 거예요? 보통 강도들이 은행 같은 데 가서 사전 답사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수 있죠. 국회도 설계도 요구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왜 여기에 들어가요? 아니 근데 거기 조폐공사 거기를 왜? 그러면 이건 근데 사전 그거는 답사야, 이건. 도저히 제가 볼 때 윤석열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인데 그건 종합적인 사고를 못 하잖아요. 그 동의. 그거는 최상목 머리에서 나올 그렇지. 생각이네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근데 최상목 최상목 교수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야. 그 밑에 네. 최근에 미국 갔다 아니 온 어쨌든 그 사람이 회의에서 이렇게 해야 최상목까지는 그러니까 아닐 것 같아요. 계엄을 하고 나면 돈이 필요합니다. 각각. 최상목 그 정도 네.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돈. 돈이 필요합니다. 각각. 돈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다 장악했는데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돈 가져오면 그냥 되죠. 바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 돈 찍으면 되죠. 그럼 가져오면 되죠. 흔적도 안 남아, 생각은. 기록도 안 남고 그런 계획을 누군가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지 그 않고서 거기 왜 가? 강제로 거기 관봉권을 들고 오거나 어쨌든 최상목이 기재부로 바로 가지 않고 F4 회의를 갖다 그걸 거의 서성문 가서 만난 거는 목적은 만날 사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숨어 있는 가능성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날 F4 회의에서 정확히 최상목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쪽지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돌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돈을 해결해라고 임무를 줬겠지. 예비비로다가 하려고 했는데 네. 윤석열이나 그 대통령실은 모르니까는 그냥 야 예비비라는 거 있잖아. 그날 12월이니까 다 썼어. 연말이니까. 그럼 최상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 나올 때는 그럼 한국은행밖에 없다 거기. 그리고 정부 일시 1급들 대출도. 아마 기재부 1급도 쫙 모아가지고 돈 나올 구멍들 체크했을 거거든.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전혀 안 나옵니다. 이창용이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그러면 야 우리 돈 이만큼 마련해 놨으니 요거 가지고 써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것까지 그래- 가긴 좀 모르죠. 너무 멀지.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날 F4 회의에서 이창용이 그날 바로 알았을 가능성이 더 사실은 더 크겠죠. 그날 알았을 그 계엄 사실 갖다 한국은행 총재까지 알려주고 막 이렇게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할 것까지는 좀 너무 아니 할 것 수도 같고. 있어요. 왜냐면 돈 마련이 얼마나 되냐를 미리 체크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랬으면 저 비상계엄 그 종합적인 그거에 사고를 못 한다니까. 아, 그런 그럼- 준비를 못 해요. 최상목이 못한 사람이요? 그 쪽지 문건에 예비비라고 쓰질 않지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나는 이 노상원 어제 오늘 노상원 새벽에도 얘기도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또 한겨레가 단독한 건데 한 달 전에 이미 그 누구누구를 잡아가고 하는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노상원 그리고 노상원이
그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검찰 보고서도 있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 노상원에 대해서 의심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노상원이 대선 전부터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 윤석열과 교류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김건희 씨도 알았지. 그렇겠죠. 김건희 그리고 건진과의 김태효도 알았을 것 같아. 건진 그 김태효의 연관성이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그 뒷그림이. 그러니까 노상원이 뒤에서 처음에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처럼 자기가 말했는데 보니까 한 달 전부터 네. 누구누구 잡아가라는 얘기가 있고 선관위 치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몇 명 죽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노상원 혼자 어떻게 그 그림을 노상원을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대요. 아예 몰라.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잡아가야 하는 건지도 아예 몰라. 자기 머릿속에서 다 나온 게 아니야. 자기가 쓴 건 분명히 아니에요. 저거. 그 누구한테 근데 들었어요. 김건희가 썼다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몰라. 왜 기자 수첩에 보면 네, 막, 네, 그때 있었잖아요. 막 흘렸잖아. 네. 그거는 계획이 아니고 누군가 말을 받아 적은 거다. 누가 말할 때 앞에서 막 받아 쓴 건데 그렇지. 그 말을 해준 사람이 김 씨다. 아니야 지금 아니 그렇게까지 말하면 어떡해. 우리가 모르는데. 아니 근데 우리 모른다. 저 네. 내용은 여론조사 꽃 빼고는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할 때 다 나오는 얘기예요. 양정철 중국 뭐 이런 등등. 아니 저정 그러니까 그걸 다 모아야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네, 열심히 다 하는 모아가지고 사람인데. 나는 왜 다들 잡아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그럼 어디다 잡아서 갖다 놓으려고. 죽었겠지. 어제 이준석도 얘기하더라고 또. 뭐라고요? 진짜. 토론회에서. 여기 나오고 싶다고. 누가 부른데? 아 여기서 토론하고 싶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정광훈 박사도 연락 왔어. 나 뉴스공장 나오고 싶다고. 그건 내 소만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한 번만 좀 시켜줘라. 이렇게 하더라고. 나 대법관 한번 시켜줘. 하나만 시켜달라고. 아 뉴스 공장에 못 나오면 홍사훈 쇼에 나오던데. 아 그래요? 아니 나 그런데 어제 아까 한덕수하고 최상목 얘기했잖아요. 네. 잠깐. 근데 그 꽂힌 게 김태효도 나왔고 어제 김민석 선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가서 매국노 팀이 매국노라고 딱 그 특정을 했잖아. 네. 나 그 부분이 굉장히 정말 뭔가를 민주당에서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알았나 봐. 뭔가 있는 것 같아. 김태효를 분명히 합류시키려고 한덕수는 한 것 같아요. 근데 한덕수 혼자 그 결정을 했겠나? 반발이 있었겠지. 거기 산자부 공무원들이나 기재부 공무원들이나 야 외교안보 라인이 여기를 왜 끼냐 관세 협상인데 안 된다. 겉모습 보기에도 이상하다. 의심받는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반발로 빼고 혼자 갔어. 뭔가를 거기서 미국 가서 도모를 한 것 같아요. 몰래 간 거지. 뭔가 사고를 치고 온 것 같아. 사고를 쳤나 봐요. 안 그걸 그러면 민주당에서 안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뭔가가 있으니까 갑자기 그리고 그때 어쨌든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다. 노상원과 김태호가 네. 어마어마한 뭔가 역할을 했을 텐데 그게 다 드러나지 않아. 네, 특히 풀 김태호는 아예 나온 게 없지. 아예. 네. 하나 이상민 나 그리고 또 하나 빌런은 진짜 지금 김봉식. 댓글 하나 올라가는데 김호준 김봉식. 대법관 꿈 깨라? 아 대법관 후보였어요? 다른 지적이었어요. 나도 모르는 새나 될 뻔했다니까. 다른 지적이었어. 꿈 좀 꾸자. 끝맞고. 내가 밀어줄게요. 끝맞고. 단전단수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계엄군들이 야간 투시경을 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단전단수를 시도했어요. 실제 단전이 하려고 했는데 층수를 잘못 넣은 잘못 거야. 눌렀죠. 그치. 잘못 넣는데 시도를 했어요. 이거는 이상민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소방청이나 다른데 경찰에 이 얘기했어. 김봉식이 그거 카운터 파트너였어요. 또 하나 미스테리한 게 그 홍장원 이어폰 지울 때 김봉식, 왜 김봉식이냐? 서울청장 그것만 지웠거든. 서울청장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 외에도 네. 우리가 모르는 정말 김봉식이 숨은 진짜 빌런이었을 그러니까. 가능성 나 있다고. 김봉식. 개인 가정사를 또 논의했잖아 그때. 아니 가정사까지 가기에는 그 시점이 좀 안 맞는 아니, 것 그 사람이 같거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그 말을 많은 했는데 걸 알고 있는 네, 사람이야. 제가 그 정도 말할 정도면 뭐가 있는 신뢰해서 우리가 모르는 홍장원한테 했던 말. 그렇죠. 그 말 홍장원 터뜨리는 거 보고 내가 김봉식한테 한 말이 있는데 이거 빨리 지워. 그렇죠. 그러니까 딱 두 사람만 지웠지. 자, 김봉식이 대구 경찰이었어요. 대구나 경북 지역에만 계속 머물다가 대구에 있던 윤석열 검사고 뭐 죽이 잘 맞아서 술 먹으면서 술친구였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김봉식의 하나 또 이런 얘기 또 해야 되나? 이분이 또 무속 전문가예요. 아 김봉식이 이분은요. 아 그래? 이분은 저기 지갑에 이게 부적을 이만큼 들고 다니면서 얼굴 보면서 요새 뭐 안 좋아 그러면서 이 부적 한번 써봐 이렇게 아, 진짜? 부하 직원한테 진짜? 제가 그 받은
부하 직원 부적을 받은 부하 직원을한테 부적을 봤어요. 김봉식이 그런 사람이에요. 와. 근데 나도 좀 주지. 그러면 핵심 멤버가 될 자격이 그렇지. 자격을 다 갖췄네. 자, 무속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청장으로 올라올 때부터 경찰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을 원래는 청장, 야, 너 경찰청장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온다고 했는데 자기가 이 무속 말고 다른 좀 비사실이 있어서 자기는 청문회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 있었던 사람. 그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서울청장이었지만 실권자, 경찰에서 그 실권을 갖고. 정도면은 우리가 모르는 얘기 많이 했겠네. 그렇죠. 그러면서 매우 가까웠는데 이 계엄에 대해서도 그 조지호 박현수 라인 얘기를 하는데 조지호 박현수 라인보다는 이 김봉식 박현수 라인이 직접 움직였는데 이상민과 함께 이 세 사람이 경찰을 주무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있구나 지금. 네, 서울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대구 경북에서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픽업됐어요. 그것도 청장 된다고 했던 사람. 아니 유시드 근데 기자 요새 좀 알맹이가 있네 오늘. 알맹이가 원래 있었지. 오늘 좀 알맹이가 아니, 있어. 근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네. 계엄 터지기 직전인가 저희 뉴스타파로 그 이직한 전혁수 기자 있잖아요. 역수 기자. A씨로 해서 썼는데 경찰 고위직으로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김봉식이더라고요. 김봉식이 거기도 이제 룸사롱. 여기 룸사롱으로 가. 룸사롱하고 제 비싼 기억 곳에서 다 모이는구나. 룸사롱하고 소문이야, 이제. 업자의 청탁 뭐 이렇게 엮여가지고 그게 이제 실명으로는 안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묻혔죠 계엄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다른 별건 사고 친 게 뭐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김건희하고도 통화해야 이 실세죠. 실세고 네. 그리고 실세의 조건을 갖춘 게 확인됐으니까. 네, 조건을 그리고 갖췄어요. 그 양반만 지었다면 홍정호는 우리가 왜 지었는지 다 알아. 네네. 네. 윤석열도 왜 당연히 그건 지울 거고. 지울 거고. 왜 근데 김봉식이냐? 같은 날 왜 김봉식을 지었냐 이거지. 김봉식이 일단 비화폰을 받은 게 작년 11월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받을 자격도 안 돼. 네. 그렇지. 장관들도 못 받는 비화폰을 갖다가 몇몇 이상민이나 몇 명만 받았잖아요. 서울 경찰청장이 왜 받냐고. 왜 김봉식이 뒤늦게 11월에 비화폰을 받았을까? 계엄과 관련해 밀접한 뭔가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션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의 가장 큰 그러니까 그게 역할은 가장 여기서 얘네들한테 아픈 포인트니까 서둘러서 걔부터 지운 거라고 그러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버뜩 떠오른 첫 번째 사람이 김봉식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봉식이 이 내란의 핵심 그리고 경찰의 핵심 컨트롤 타워를 한 건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 말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실질적인 2인자였지만 실질적인 경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실세였어요. 컨트롤 타워는 김봉식이었다. 네. 근데 삼청동에 그날 계엄날 불려간 것도 조조하고 김봉식이잖아. 조지호는 아파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놓고 그 나중에 계엄 실패했을 때 자네 때문에 뭐 잘 안 됐네. 이런. 지우면 조지호를 지웠어야지. 그렇죠. 조지호는 아니고 안 조지호보다 지우고 김봉식을 김봉식이에요. 지웠으니까. 네. 김봉식이 인사에도 다 개입했고. 무슨 대화 내용인지는 몰라?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용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특별히 집과도 밀접한 관련이 그러면 이건 있었습니다. 나의 순수한 그냥 궁금증인데 순수하지 않아. 맞아. 나 노영희 변호사 순수한 거 못 봤어. 왜 그래? 처음에 순수한 줄 알았어. 아니야. 순인 줄 알았어. 보니까. 아니야. 그 이상호 기자가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강남에 있는 그 유흥 주점업소를 3개월 전에 단속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누구누구 이름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들이 캐비넷에 있었는데 이게 보고서 형식으로 위로 올라갔고 그걸 이용한 집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주장했죠, 이상호 기자가. 탈옥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그 포인트를 만들어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김봉식이라고 한 사람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아. 난 그게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그 타임에 등장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 앞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로. 노영희 변호사 얘기는 뭐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 정리하면 길게 정리하면 안 돼. 간단 정리하면 3개월 전에 경찰이 그 타임이 11월. 일제 단속을 해가지고 누가 어디에 드나들었다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그걸 캐비넷에 담궈놨는데 그렇지. 그런데 이 탈옥시킬 즈음에 그렇지. 이거를 흔들어서 약점을 잡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캐비넷에서 나왔다면 그때 김봉식의 역할이 있었던 거 아닐까? 김봉식이 당연히 보고가 됐겠지. 서울청장이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추정인데 했을 가능성이 있지. 순수하지 않아. 아니 그때 우리 구속 상태 아니었어? 자 룸사롱이나 그런 순수하지 않아. 아니 모든 게 룸사롱으로 가네.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근데 난 솔직히 말하면 그러지 그거 말아요. 충분히 룸사롱이 이해해. 거의 국정원이네. 충분히 이해해. 어쨌든 모든 저는 정보가. 이 그 세 명의 비화폰의 증거인멸이잖아요. 예. 지기현 부장판사는 절대로 윤석열에 대해서 무슨 그 죄가 나와도 재구속시키지 않을 것 같고 네. 경찰이 이거는 재구속시킬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경찰이 지금 의지를 굉장히 보이고 있잖아. 새로운 게 네, 나왔다. 맞아요. 뭔가 의지도 있고 새로운 정권에 대한 충성을 뭐 보여주는 듯한 그래요, 뉘앙스들이 맞아요. 있고. 왜냐하면 계엄도 죄를 지었잖아요. 큰 건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인멸 이걸 갖다 김성훈이 했겠느냐, 그때 박종준이 했겠느냐. 윤석열 비화폰을 갖다 지우는데 윤석열이 지우라고 안 했는데 지웠겠느냐 이걸. 그렇지. 지금 국수본부장이 네. 공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임명을 그러니까 임명하지 대선 말아요. 끝난 다음에 해야지. 임명하지 지금 말아요. 하면 안 그렇게- 되지. 네, 그렇긴 한데 내 말은 저쪽에서 왜 시도를 안 한 거냐고. 시도는 했죠. 했어? 했는데 못하게 했지. 박현수 하나에서 너무 큰 그 뭐지 렉이 내장을 걸렸구나. 입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경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국정원이 이제 국내 정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선수들이 움직이곤 있으나 발이 묶였다고 볼 수 그렇죠. 있고 검찰 아니 대검에서 대검 범정이 엄청 센데 정보력이 센데 대검 범정도 지금 발이 거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 묶여 있어. 권한을 뺏었어요 그때. 그 아수라장이에요. 왜냐하면 심우정은 어쨌든 그 시한부야. 아, 우리 허수아비, 검찰 허수아비가 출신이니까 누가 봐도 시한부예요. 시한부죠. 그 이창수- 사람 왜 안 간두는 거예요? 예? 왜 안 간두는 거예요? 심우정? 네. 버티라고 아니 하겠죠. 이창수가 먼저 튀었잖아요. 네, 뭐. 어떻게 동시에 튀어요? 말이 돼? 그게. 지가 먼저 쳤어야지. 그러고 싶었겠죠. 그거 의자 뺏기 놀이에서 실패한 거죠. 아 그렇구나. 눈치 게임, 왕 게임 말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네. 뭐 검찰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 되는 거예요. 됐죠 이미. 그렇죠. 보고도 안 들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도 안 해. 그리고 다 판세를 보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 정도면은 물 밑에서 움직일 텐데 예. 정보가 많이 들어올 텐데. 정부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경찰 정보에 의존합니다. 조지호 박현수는 경찰 정보 라인이고 정보에서 이렇게 뜬 사람입니다. 이상민이 그래서 이 라인을 중용했고요. 김봉식은 그냥 그 대통령과 대통령 집안하고 그냥 지인. 술 먹다가 친해진 실세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정보가 경찰 철가 무속으로 묶였거나. 그렇지. 경찰- 부적 중요하네. 경찰 부족을 이만큼씩 가지고 부적 주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스무장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얼굴 보고 안 좋아. 그럼 너무 어제 기뻐하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 보통 안 좋잖아 보면 다 좋아 아침에 보면 다 안 좋잖아. 아유 안 좋아. 그럼 이거 한번 써봐. 너 요새 고민 있지. 그러면 아침에 좋은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지금 직장인들이. 다 보여있죠. 고민 있어 부적 주는 사람이에요. 좋은데 아주.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 네. 그런데 이 경찰 정보에 굉장히 의존해서 그래요, 맞아요. 요 라인을 잘 보긴 해야 돼. 그런데 아주 축적돼 있고 매우 많은 정보 이 정보를 그 용산에서 사적으로 계속 받아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찰 정보를 그 김봉식 청장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받아갔다. 아니 박현수라는 사람도 그 박현수라는 사람이 정보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있다. 용산에서 그 용산에 이 정보를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관련해 가지고 전혀 안 밝혀진 게 외환이 한 큰 덩어리가 있고 예. 사람으로 치면은 김봉식, 김태효 예. 그리고 노상원도 이게 밝힌 거에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다는 말이지. 근데 지금 검찰 라인 안 나왔습니다. 검찰 라인. 검찰 그렇지 검찰 라인. 검찰 쪽이 검찰 쪽은 이제 검찰 출신이시니까 뭔가 아실까? 근데 이분은 이제 너무 오래돼갖고 저도 라인이 없어졌어요. 나온 지 그렇지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개혁신당 간 다음에 다 끊어질 것 같아. 잘못했어. 그래서 경찰 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으나 우리는 아침부터 룸사롱 얘기는 그만하자고. 그건 아니. 근데 너무 재밌다. 네? 룸사롱 얘기하니까 너무 순수하지 않아. 뭔가 앞뒤가 안 돼. 아니, 앞뒤가 맞잖아. 변호사니까 왜 그래? 아니 우리 사금이 아니라 고란이었어. 우리 많이 간다니까.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 딱 좋아. 빌드업이 세. 딱 좋아. 딱 순수하지 않아. 어쨌든 김봉식 주목해야 돼. 네. 여태까지 맞아요. 김봉식 그냥 원오브 대무로 알았는데 아 중요해. 원일 가능성이 저는 딱 보니까는 왜 그 세 명 중에 김봉식 김태효, 김봉식. 그리고 가정사를 갖다가 예입에서만 튀어나왔잖아요. 가정사 때문에 그렇지. 개인적인 맞아. 가정사 때문에 계엄을 그 요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예, 예.
윤석열이 계엄을 했던 이유 중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며 개인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자기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가정사 네.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모르는 가정사를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토론했거든요. 뜬금없었지 우리는. 네. 이거는 너무 오래돼서 잠깐 들어볼까? 있나 우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인이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줄 수 없나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 굉장히 뜬금없는데 나 사실 저 얘기를 듣긴 들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중요해. 전달 받았는데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뭐래요? 싶은 얘기. 뭐래요? 얘기할 수는 없어. 뭐래요? 말해봐봐. 저 질문을 잘한 이금규 변호사가 옛날에 제 방에서 검찰, 시보했던 내가 지도검사로 잘 교육을 시켜서 아니 오늘 방송 끝나고 저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그래 우리끼리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아, 각자 들은 얘기. 우리 예, 얘기를 저도 들은 게 있는데 진짜 차마 말 못할 정도. 아 그래요? 누구한테 들었냐면 충암고 동문회 있죠, 총동문회. 어. 거기서도 내부에서 뭐 열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가정사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막 정보가 다 돌잖아요, 자기들끼리. 근데 이제 그 정보를 나도 말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네, 없어요. 네. 네. 그럼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친했던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있잖아요. 다 멀어졌어요. 다 멀어졌다고? 그리고 왜 멀어졌어? 바른 말을 하거나 너 그럼 다 잘려, 그럼 잘려. 그건 잘려. 진작에 다 잘렸죠. 그건 이미 다 가까이 정리가 지냈던 돼요. 사람들 멀어졌다는 사람 얘기 들었어. 다 멀어졌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너 왜 이렇게 해? 그리고 뭐 김 여사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잘렸어요. 아니 형제들도 그렇게 잘렸어요. 형제들.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건 씨 가스라이팅이 정말 막강했나 봐. 지금 결론적으로는 남자들은 어때? 솔직히 말해봐요. 뭐라고?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 당해요? 가스라이팅 돼요? 아, 나 궁금해서 그건 물어보는 남자 나름이죠. 사람마다 틀려요? 그럼. 저 사람 될 것 여자 같은데. 나름 아니에요? 그런 뭐 하여튼 두 가지 요인이죠. 그래요? 하여튼 심하게 당했나 봐요. 예. 그래서 아.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끊어졌다고. 네네. 그래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언제부터 그게 몇 월 달에 누구랑 끊어지고 어느 그룹은 몇 월 달에 그러면 끊어지고 있는데 스톱. 예. 그러면 지금 말하는 개인적인 가정사가 그 부인에 대한 거예요? 아니 내가 들은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바깥에서 얘기하자고. 알았어. 바깥에서 얘기하자. 그러면 빨리 가자 이제 그만하자. 그래. 순수하지 않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